인데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자, 우리 경영 주체 누구라 그랬습니까? 국가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과기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보면 관장의 뜻도 나와 있죠. 자, 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리하거나 장악하는 걸 관장이라고 한다. 예, 이러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장이라는 것은 경영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소유 주체가 누군지를 의미한다. 자, 누가 한다고요? 가기부 장관이 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페이지에 우편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자, 이 또한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데,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내용을 설명하면 이게 무슨 법에 대한 내용인가, 그 법을 찾아라. 네, 이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우편법이죠. 당연히 우편에 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자, 그게 우편법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체국 창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체국 창고에서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위탁한 걸 저희가 우편 취급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우편 취급국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우편 취급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체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우체국이 아니고 거기가 바로 뭐다? 우편 취급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데 가도 뭐가 있죠? 네, 우편 취급국이 있죠.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편 창고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편 취급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편 취급국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우체국 창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정사업 운영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있죠. 특례법. 자, 근데 이 특례법은 원래 우편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우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금과 보험 업무도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에는 바로 예금과 그리고 보험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업 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업 범위는 당연히 우편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추가적인 게 뭡니까? 우체국 예금과 바로 우체국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에 대한, 즉 금융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별정우체국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별정우체국은 지금 그 전국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게 한 745군데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별정 우체국은 흔히 말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우체국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시골과 같은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 있죠, 그죠? 네, 그런 지역에다가 그 우체국이 없는 그 곳에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위임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주한테 뭘 하죠? 자, 별정 우체국 해라. 그죠? 그리고 네가 직원 뽑아라. 그러면 그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너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자금을 끌어와서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별정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별정 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죠.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별정 우체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법규로 가는데, 자, 국제법규는 자, UPU라고 있죠. 자, UPU라는 것이 자,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거예요. 만국우편연합.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스위스에 가면 우리 스위스가 저기 수도가 어디죠? 스위스 베른이죠. 그죠? 베른. 네. 요 베른에 가면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UPU라고 하고요. 네, 그 정도면 이건 넘어가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우리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 그래서 APPU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네, 이건 어디 있느냐 하면 태국 방콕에 가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편 사업은 국가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누구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서신 독점권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근데 제목을 잘 보실게. 자, 좀 전에 우편에는 서신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등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서적도 있고, 신문도 있고, 정기간행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서신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서신 독점권이라는 거예요. 서신 독점권. 자, 그래서 자, 우리 우편법에 보면 첫 번째 줄 마지막에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업으로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신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송달이라는 것은 운송해서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송달이란 운송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을 송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우편법에 보면, 자,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서신 독점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가한테 있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서신 독점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가한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독점권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신. 네, 요 서신만이 국가에서 할 수 있다. 그럼 그 외의 것들은 국가가 아닌 일반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독점권의 대상은 뭐다? 서신이다라고 표시해 두시고, 자, 그 밑에 내용은 저희가 이미 했던 내용이죠. 그죠? 기업부터 이형까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한다? 예외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로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다른 자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신문, 정기 간행물, 자, 그리고 서적, 상품 안내서, 카탈로그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송장,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서류, 그리고 본점과 지점, 그리고 지점 상호 간에 12시간 이내에 배달되어야 되는 상업용 서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용카드 같은 거 이렇게 배달 올 때 보면 일반 업체에서 배달이 와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독점권은 서신에만 있다. 그래서 서신 독점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부터 해서 6번까지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타인이 뭐냐, 업이 뭐냐, 이런 어떤 용어들에 대한 뜻인데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관계는 없는데, 동그라미 7번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자, 350g 이하라든가 또는 기본 통상요금의 10배 이하에 대해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국가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만.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류 신탁은 위탁이 불가능하다.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무게로 따지면 350g 이하. 됐죠? 350g 이하. 그리고 기본 통상요금의 10배 이하. 그리고 국가 등에 발송하는 등기 취급의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느냐 하면 기본 통상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통상요금.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기본 통상요금은 자, 무게에 따라서 자, 3g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g이냐 하면 3g이고요. 자, 3g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5g까지는 5g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얼마냐 하면 300원입니다. 그리고 5g 초가 25g까지 예, 요건 330원이고요. 자, 그 다음 25g 초가 50g까지가 얼마냐 하면 350원입니다. 350원. 네, 이게 통상 우편물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통상 우편물이라는 이제 규격 우편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 우편물의 요금은 이러합니다. 3g에서 5g까지는 300원. 그리고 5g을 초과해서 25g까지는 330원. 그리고 25g을 초과해서 50g까지는 얼마냐면 350원. 됐죠? 자, 그래서 이 요금의 10배를 초과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위탁을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